한미글로벌 김태수 대표 통해서 뉴욕 증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로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끝에 보이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 그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이야기와 함께 또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IMF,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경제 불확실성은 높고 오히려 하방 리스크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공지를 했습니다. 중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될 예정이고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는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내려진 조치인데요. 에이텐킴스라고 해서 축구장 한 3개에서 4개는 한순간에 폭파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죠. 미 대사관은 이 정보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 미디어를 모니터링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 그리고 정보가 발령이 되면 즉시 대피할 것,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우크라이나 정부원이나 관계 당국자의 지시를 따를 것 등 다른 것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러시아는 그간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맥락을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는 핵 위협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는 새 핵 교리,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안타깝고 긴장되는 소식이지만 이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방산주들의 향방 오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로이터 소식입니다. 이번에 다음 판 넘겨주시죠. 로이터의 이야기인데요. 돌아온 외국인들 언제쯤 다시 또 집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IMF 이야기고요.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외국인들입니다. 언제쯤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 기반이 조금 더 탄탄해야겠죠. IMF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2%와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려잡은 건데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구성과 맞물려서 내년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타격을 받아서 2.0%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정확히는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다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하방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공급망 혼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적인 상호 교환의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내수 부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타겟 이슈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타겟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EPS로 인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30%까지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는 웃었는데 왜 오늘 타겟 같은 소매업체는 울었을까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겟은 이날 공개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예상 증가율 1.5%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치죠. 타겟은 연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중에 30% 넘게 빠지기도 하는데 저렴한 물건을 여러 가지 계속 담을 때 가는 곳이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소비를 미국인들이 타겟에서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타겟의 소식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 전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는 기대를 웃돈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는 실적 증가분의 75%가 고소득층의 고객의 점유율이 더욱더 증가했고 그 덕을 본 집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월마트의 호실적이 시장 점유율의 상승 영향을 받은 것이지 미국 소매업체 전반적인 공통된 실적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세 가지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문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끝에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에 다시 한번 공격을 했다라는 이슈가 떠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그렇다면 어떤 타격을 줄까요? 이게 좀 사실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게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제 이 평화 협상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쟁 스토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영토를 인정을 해주면 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서 좀 반응을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 핵 공격까지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래 또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기사가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쪽이 부각이 되던 재건이 부각이 되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된 채널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의 내용이 나오면 이제 재건 쪽이 빠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추가적인 공격을 한 뉴스가 최후에 좀 업데이트가 된 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에서 올랐던 그런 매물들에서 빠른 차익이 나오고 아마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뭔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명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을 때야 뭐 진행하는 건 좋겠지만 뭐 오버나잇을 좀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또 실시간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실시간 국제유가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본토 공격을 하면 그래도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부분에서도 큰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함께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재건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옆에 있는 IMF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증시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전망치가 나온 부분이 하필이면 또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나오는 날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동향이 또 이제 수치로 나오는 시기인데요. 그에 따라서 또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화장품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죠. 그런 산업군들의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IMF뿐만 아니라 뭐 KDI 전망에서도 그렇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대미와 대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기 때 대미 수출 쪽에서 관세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뭐 모든 품목이 다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뭐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어서 그런 쪽들이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레거시 쪽이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데이터를 좀 깎아먹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수출 동향에서의 비중이 2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22%나 차지하는 그 전략 산업이 지금 이제 레거시 업체들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뭐 4분기까지는 괜찮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수출적인 기조가 좋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적인 부분은 이미 좋지 않다라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로 조금 우리나라 경기를 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수출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 펀더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져도 뭐 PBR 수준이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지수가 과거에는 싸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지수가 뭐 상대적으로 이런 수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싸지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력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수출입 데이터가 얼마나 잘 반등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조가 굉장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또 이제 지수에 따른 좀 부담은 있지만, 저는 해외 증시와의 좀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인도나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믹스를 해볼 만한 곳은 그나마 이제 그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금 따끈하게 나온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엔비디아 실적 좋았습니다. EPS 그리고 예상의 매출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장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현재 이제 앱스마켓에서의 추이는 뭐 마이너스 4%, 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좀 말아 올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기조는 좀 부정적일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금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젠슨 왕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해주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워낙 뭐 실적적인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 시장의 기대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항상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가 아무래도 이제 오전장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결과값 앱스마켓 끝날 때까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블랙웰이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웰이 생산 출하가 25년 4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특징주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